회담. 이게 6월 달이니까 아마도 200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식사가 되겠죠.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고 나고 대충 시기는 잡을 수 있죠. 90년대 초반, 2000년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기억입니다. 지금 이산가족의 남북 간 동시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전두환 정부, 즉 85년도에 딱 한 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쭉 없다가 김대중 정부, 즉 나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는 거죠. 본격화되고 정례화되는 겁니다. 이게는 틀린 이야기죠. 니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맞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1990년부터 92년 사이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었죠. 이게 1차부터 8차까지 열립니다. 되죠? 그 당시 여기서 나온 중요한 합의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와 비핵화 선언이 바로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니은 맞고. 남북은 경의선 철도를 다시 있기로 합의했습니다. 맞죠? 여기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표되어 남북 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세길로 들어섰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남북 기본 합의서. 여기서 5차에서 5차. 그 다음에 비핵화 선언. 1991년 12월. 1991년 12월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것이 서로 합의된 것은 91년 12월 달이고, 그리고 이것이 국회 비준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된 게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92년 2월 달부터입니다. 이것이 2월 달 나왔죠. 올해 2월. 이 말은 이것이 서로 합의한 것이 12월 달인데 비해서 비준을 받아서 발효되는 것은 92년 2월 달이기 때문에 그 리얼의 2월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얼은 노태우 정부 때 이야기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맞지 않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제 위치를 찾았고 기억과 리얼은 지금 전혀 다른,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죠. 자, 16번 문제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대통령 직선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 직선제, 간선제, 이걸 가지고 쭉 우리 헌법을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1차 개헌, 2차 개헌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1952년도에, 1956년도에, 54년이죠. 여기 우리가 말하는 8초 개헌이고, 여기에 4.4.5.1 개헌입니다. 요 헌법이, 헌법이 존재할 때 기간을 가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가 이게 3차죠, 3차. 3차고, 이게 1960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고, 여기에 나입니다, 나. 그 다음에 62년도, 72년도 사이니까 요거는 4차고, 4차는 정부 구조라든지 통치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 그 개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뺍니다. 빼고, 5차죠, 5차. 5차에서 6차. 4차까지 할까요? 4차. 4차, 5차, 6차. 5차가 맞습니다. 5차. 5차가 1962년, 그 다음 6차가 1969년, 이게 삼성개헌이죠. 이게 다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간선제가 7차하고 8차입니다. 이게 1972년 유신. 그 다음에 이게 1980년 국보위 주도로 이루어진 개헌이죠. 국보위. 이게 라.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자, 가와 나에서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었다. 자, 이거 두 개를 봅시다. 국회는 여기서만 유일하게 양원제 국회입니다. 민의원 참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헌법 자체는 양원제 국회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거는 명목상의 양원제였고 실제 양원제 국회가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해당되니까 가 지우고 나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가와 다에서 대통령 중임이 가능하였다. 네. 대통령 두 번까지 할 수 있고 이것도 중임 가능합니다. 단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만 중임 제한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맞고 이승만에 대해서만 이때는 4.4.5 개헌의 결과 이승만에 대해서만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자, 이건 마찬가지로 대통령 두 번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까지 할 수 있죠. 그죠? 중임 가능한 거죠. 연급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단임이라고 한다면 두 번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중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었다. 나와 다에서. 자, 대통령 임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항상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보통 4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4년이고, 이거 4년이죠. 여기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이건 5년입니다. 5년인데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5년이고 이거는 임기가 4년이고 이때 이제 7년, 6년으로 늘어났고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단임제고 중임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란 말은 요 다음에 여기서 5년이죠. 5년. 우리 87년 6월 항쟁이 9차헌법에서 이제 5년이 되는 것이고 3번 여기도 5년 맞습니다. 나 5년 맞지만 다의 경우에는 4년으로 되어 있죠. 5년이 아니라 5년 4년입니다. 4년.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하는 거는 이게 맞습니다. 이때 의원 내각제에서는 민의원, 참의원, 양원, 민의원, 참의원에서 합동으로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고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국회에서 뽑았죠. 국회에서 뽑았고 이것도 국회에서 뽑았고 여기서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회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통일주택국민회의에서 뽑고 여기서는 대통령 간선제인데 여기서도 국회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회라는 말이 해당될 수 있는 건 나만 해당되고 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자, 대통령이 국회의원 일부를 추천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일부를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옵니다. 여기서만. 그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면 3분의 1을 추천하면 통일주택국민회의에서 최종 선출하는 겁니다. 유신시대 때 악법적 요소가 아주 독재 요소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바로 그 부분인데 유신헌법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해당되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우리나라 헌법의 재헌헌법에서 하나, 그 다음에 쭉 9차까지 바뀌잖아. 총 10개 헌법의 특징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제시대 문제인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본군에 입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선인이. 일제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징병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죠? 징병제입니다. 징병제. 우리가 보통 이걸 강제란 말을 집어넣어서 강제 징병이란 말을 쓰죠. 이게 몇 년도부터죠? 이게 1944년도부터입니다. 자, 조금 개념을 정리하면,
중일 전쟁 이후에 한국인들을 일본군에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는 거, 이렇게 편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육군 지원병제입니다. 자, 조선 사람을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일본군으로 편입하는 거, 이게 이제 1938년도에 나오는 법이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학생들 중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학도 지원병제죠. 이거를 줄여서 학도병제라고 이야기하죠. 학도병제. 1943년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징병제. 이거는 나이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944년도부터 징병제가 시작되죠. 이거는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해둬야 되는데, 그럼 지금 제시된 자료는 요거죠. 요거를 좀 제시했단 말이죠. 요것이 진행될 시기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1번, 일본식 성명 사용을 강요했다. 요거는 창씨 개명이죠. 창씨 개명은 중일 전쟁 이후로 보면 되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기억은 1번은 맞습니다. 2번, 농촌진흥운동을 활발히 추진했다. 농촌진흥운동 1932년부터 40년 사이의 농촌진흥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틀렸고, 헌병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군인의 경찰인 헌병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치안을 담당했다.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일진회 등 정치사회단체를 해산하였다. 이거는 식민지가 되자마자 191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를 다 해산했는데, 일진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904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10년도에 문을 닫거든요. 해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식민지가 바로 되면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4번은 10년대 또는 10년대 직전, 그러니까 10년대 초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진회가 해산된 연도가 1910년이라는 연도만 기억하더라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간을 허용했다고 했는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된 때는 40년입니다. 하지만 창간이 허용된 때는 1920년이죠. 3.1운동 직후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올해 6.25 전쟁 60주년 된 해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해서 2010년이라서 6.25 전쟁이 수능에 나올 수 있다. 6.25 전쟁이 올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치고는 조금 너무 단순한 문제고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도시 어떤 지역을 찾는 건데 가, 나, 다, 라, 마입니다. 자, 가나다라마 중에서 요거는 지금 북한 쪽에 있죠. 북한 쪽에 있고, 또 북한 쪽이죠. 원산 쪽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가는 남포 쪽, 남포의 원산 같고, 그 다음에 나라마는 여기 남한입니다, 남한. 근데 보세요. 이 어떤 그 6.25 전쟁에 대한 가상 회고담인데, 여기에서 어떤 지역 위치를 찾는 건데, 자, 첫 번째 보면, 분명히 이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분명히 남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침략,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북한군의, 북한군의 지배를 받는 거죠. 됐죠? A씨는 넷째 줄, 다섯째 줄에 보시면 A씨는 곧 북한군 치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죠.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북한군의 점령하에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는 뭐랄까 북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요 세 개밖에 없죠. 요 세 개가 일단 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이 되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서울에 머물고 있었는데 내가
가족 걱정에 서둘러서 밤낮으로